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화장품의 효과, 판매 가능한 맞춤형 화장품의 구성, 내용물 및 원료의 품질 성적소 구비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그 전에 고객들이 화장품을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할지 잠시 궁금해서 자료를 검색하다가 한 리포트를 보았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물론 참고 자료임을 말씀드립니다. 고객이 생각하는 화장품 구매 시 고려 요소 1순위로서는 첫째, 피부 고민, 둘째, 가격, 셋째, 사용감, 넷째, 화장품 성분 순이고요. 좀 더 신경을 더 쓰는 점에 있어서는 화장품 성분이 상위에 랭크되었는데요. 그렇다면 화장품 성분은 어떤 의미로서 고객의 선택을 받았을까요? 첫째가 화장품의 안전성, 둘째는 효능효과 즉 기능성이겠죠. 화장품을 구성하는 성분들이 또는 특정 성분이 내 피부에 안전할 것인지 또는 내 피부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안전하면서도 효능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바로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화장품에서 기대하는 효능 효과는 보습, 탄력, 세정, 색제 효과 등 기본적인 화장품으로서의 것과 미백, 주름 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의 것이 있을 것입니다. 즉 당나무 추출물은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죠. 또한 효능 효과와 더불어서 피부 안전을 위해서는 2%의 사용을 고시하고 있죠. 이는 기능성 화장품으로서의 그 내용일 것입니다. 내용이죠. 만약에 적색 2호나 적색 100이호를 사용한다면 외관의 색상을 부여하지만 안전성 이슈로 영유아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 화장품에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타르색소임을 의미하므로 일반 화장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이나 주의해야 할 성분인 것입니다. 고객에게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화장품 성분 한껏 담고 있는 화장품의 기능과 품질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효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화장품법 제2조 화장품 정의에 따르면은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유형을 13가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누는데요. 이러한 그 정의와 유형을 바탕으로 해서 화장품은 피부 세정, 정돈, 또 보습, 유연, 탄력 등의 피부 보호, 피부톤 조절이나 결정 카바 등의 색채 효과, 그리고 모발 세정, 또 모발 정돈, 또 채취 방지 등과 같은 일반 화장품으로서의 효과가 있고요. 채모 제거나 모발 염색, 또 미백, 주름 개선 등의 기능성 화장품으로서의 효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 출제에 대한 부분들은 기능성 화장품의 효과 위주로 나올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으로서의 효능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좀 익숙하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의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의 정의, 화장법 제2조에 따라서 기능성 화장품은 5가지로 나누었었죠. 피부 미백, 주름, 그리고 자외선과 관련된 내용, 또 모발 색상 변화, 그리고 피부 모발의 기타 기능 약화로 인한 내용이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11가지로 시행규칙에서 규정해 놓았죠. 1호하고 2호는 미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미, 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을 가진 그런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 그리고 피부에 이미 침착된 멜라닌 색소의 색을 10개에서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 이런 기능성 화장품에 있어서 멜라닌 색소는 피부의 흑화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이 멜라닌 색소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른 분류였었고요. 세 번째는 피부에 탄력을 줘서 주름 완화 또는 피부 주름 개선을 하는 기능을 가진 제품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태닝에 관한 내용이죠. 강한 햇볕을 방지해서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 다섯 번째는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여섯 번째는 모발의 색상 변화, 여기에는 탈염과 탈색을 포함하고요. 이러한 기능을 가진 제품을 의미하고요. 일곱 번째는 채모를 제거하는 기능입니다. 여덟 번째는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을 갖는 제품이고요. 아홉 번째는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입니다.
이때 이 제품은 인체 세정용으로 한정짓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라고 했었죠. 그리고 10번째로는 아토피성인데 이 아토피성과 관련된 내용은 용어가 변경이 된다고 했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요. 그런 건조함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마지막으로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입니다. 이 내용 중에 그 단서 조항들이 있죠. 그 일시적이거나 물리적이거나 이런 내용들은 기능성 화장품 범주에 벗어나는가, 이 부분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번 설명드리지 못한 자외선 차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외선 차단에 대한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대한 규정인데요. 제출 자료 요건에 따르면 자외선 차단은 세 가지의 기준에 따른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자외선 차단 지수 SPF, 두 번째는 내수성 자외선 차단 지수, 세 번째는 자외선 A 차단 등급입니다. 그에 따른 근거 자료는 먼저 자외선 차단 지수의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자외선 차단 효과 측정 방법 및 기준에 따르거나 1번 미국, 유럽 또는 호주, 뉴질랜드의 자료를 따르면 되고요. 내수성 자외선 차단 지수는 별표 3과 미국, 유럽 또는 호주, 뉴질랜드 등의 자료를 따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외선 A 차단 등급 PA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 이 근거 자료는 별표 3과 1번 등의 자료를 따르면 됩니다. 자외선 차단 지수가 만약 10 이하인 경우에 이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면제합니다. 그리고 자외선 지수, 차단 지수에 대한 표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시를 하는데요. 먼저 자외선 차단 지수 SPF의 측정 결과에 근거해서 평균값이 나왔을 경우에 그 평균값의 마이너스 20% 이하 범위 내에서 정수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면 SPF의 평균값이 23일 경우에는 그 20% 한도 내까지 19에서 23의 형태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19, SPF 20, 21, 22 이렇게 적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SPF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SPF 50 플러스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외선 A 차단 등급 PA의 경우에는 바로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200에서 290 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진 그런 자외선 C, UVC라고 합니다. 그리고 290에서 320의 파장을 가진 자외선 B, UVB라고 하죠. 그리고 320에서 400 나노의 파장을 가진 UVA, 자외선 A인 UVA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이 자외선 차단 지수와 관련된 용어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 지수라는 차단 지수인 SPF는 UVB를 차단하는 제품의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자외선 차단 제품을 도포했을 경우에 얻어지는 최소 홍반량을 자외선 차단 제품을 도포하지 않고 얻어지는 최소 홍반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렇다면 최소 홍반량은 무엇일까요? 최소 홍반량은 그 mNID라고 약칭 얘기하는데요. UVB를 사람의 피부에 조사한 후에 16시간에서 24시간 정도의 범위에서 조사 영역의 전 영역에서 그 홍반을 나타낼 수 있는 최소한의 자외선 조사량을 말합니다. 우리 뜨거운 떼약볕에 그 여름 그 바닷가에 가면은 햇빛을 받았을 경우에 붉게 이렇게 변하는 경우를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그 홍반되는 형태인데요. 홍반이 나타나는 아주 최소한의 그런 자외선 조사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최소 지속경 즉시 흑화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MPBD라고 하는데요. UVA와 관련된 것입니다. UVA를 사람의 피부에 조사한 후에 2시간에서 24시간의 범위 내에서 조사 영역 전 영역에 희미한 흑화가 인식되는 최소 자외선 조사량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외선 A 차단 지수 PFA라고 표현하는 이 PFA는 UVA를 차단하는 제품의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지수다. 그리고 그 값에 대한 계산은 자외선 A 차단 제품을 도포해서 얻은 최소 지속형 즉시 흑화량을 도포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최소 지속형 즉시 흑화량으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약칭 PA라고 하는 자외선 A 차단 등급의 효과의 정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그 차단 지수가 2에서 4 미만일 경우에는
PA1 플러스 그리고 자외선 A 차단 효과는 낮음으로, 그리고 4에서 8일 경우에는 PA2 플러스의 효과는 보통으로, 8에서 16일 경우에는 PA3 플러스의 높음으로, 그리고 16 이상일 경우에는 PA4 플러스의 매우 높음으로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과 관련된 내용은 그 별표 3의 자외선 차단 효과 측정 방법 및 기준에 더 세부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좀 살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강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